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 회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방송이 뭐죠? 바로 비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올해의 음식은 뭐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은나는 올해 최고의 음식이 뭐였나요? 최고의 음식까진 모르겠지만 올해 재발견한 음식이 있어요. 바로 순두부인데요. 네, 제가 두부를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 그 흔히 모닝 순두부 그 샐러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가운 순두부 떠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쫄깃쫄깃한 걸 더 좋아해서 두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푸주 같은 거나 아니면은 면두부 같은 걸 훨씬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기본 두부 있잖아요. 단단한 두부, 뭐 이런 찌개용 두부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올해 그 편의점에서 원뿔원으로 순두부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몇 번 먹다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 아, 이게 순두부가 비싸구나 하고 이제 마트 가서 300원, 500원에 엄청 큰 순두부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잠깐 데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데우고 참기름이랑 간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호로록 들어가는데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뭔가 길티하지 않지만 맛있다. 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음식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그 순두부를 장으로 해서도 먹더라고. 순두부 장을. 그래서 통깨를 되게 많이 뿌리고 간장에 이렇게 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담가보겠습니다. 네, 삐삐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항상 우리는 먹었던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많이 카테고리라이즈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떡볶이, 뭐 예를 들면 피자, 햄버거 이런 식으로 되게 이름이 있는? 되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게 마라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음식 문화로서.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 먹고 싶다 하고 떠오르는 음식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 여행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샤오카오라고 꼬지 야채나 이제 뭐 다른 음식들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두부 같은 것들이라든지 막 면이나 빵 이런 것들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바깥에 라면 스프 같이 그 중국 특유의 이런 스프 같은 것들을 뿌려가지고 구워서 먹는 야채 바베큐가 샤오카오인데 저는 그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거나 맥주가 땡기거나 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의 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해서 나에게 새로 머리에 하나 박힌 음식이 샤오카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꼬치요리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저는 사실 일식 꼬치를 더 많이 먹었거든요. 보통 이제 오사카 놀러 가면 꼬치요리 진짜 많이 팔고 일식집에 가면은 이제 그 비건 된 다음에도 일식집에 가면은 뭐 마늘구이라든지 버섯구이 이런 거 팔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했는데 은행구이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지만 훨씬 약간 큰 느낌이네요. 크고 소스가 좀 강한 느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홍대 쪽에서 파는 데를 알아냈어요.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좋아요. 이제 막 야채 옵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비행기 값이 덜 들고 괜찮지 않나. 그래서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샤오카오 검색하면은 양꼬치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양꼬치 말고 채소꼬치도 진짜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채소 샤오카오 한번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올해의 영화를 뽑아볼 건데 은나는 혹시 뭘 뽑으셨나요? 이거 뽑기 좀 어려웠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해가지고 2번 이상 본 영화 중에 고르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 가여운 것들을 보겠습니다. 더 푸어 띵스였죠. 저는 그런 영화가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연극적이기도 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적인 쇼크가 강하면서 비유가 많은 그런 영화여서 너무 재밌었고 좀 잔상이 많이 남았던 영화여가지고 디테일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저는 가여운 것들을 뽑았고요. 삐삐는 어떤 영화를 뽑으셨나요? 저도 이제 가여운 것들 은나랑 같이 보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미디어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폭력을 윤리적으로 재현하는가, 폭력을 어떻게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가, 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건 되게 가히 천재적으로 표현해냈다라고 생각한 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뭐냐면 그 아우슈비츠 주변에 4km 근방 내에 있는 지역을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그 아우슈비츠의 가장 높은 관리직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직장이 직주 근접이어야 한다고 해서 바로 그 벽 너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그 다큐처럼 보이지만 촬영 기법도 되게 가만히 있어요. 촬영이 되게 가만히 있지만 다큐는 아니고 이제 드라마인데요. 그 영화가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화 예술에 대한 답변을 되게 많이 해줬어가지고 사실 이건 저는 원래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걸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꼭 사운드가 빵빵한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거에 관련된 콘텐츠를 김혜리 기자, 시내21 기자님의 하시는 필름 클럽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그걸 같이 들으시면 진짜 너무 좋은 한편의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영화 본 주변에 이제 비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사실 지금 우리 현실과 되게 비슷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엄청 근접해 있지 않긴 하지만 같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안에서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안에서 도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실 무사리 같은 경우는 바로 먹는데 바로 도살해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 폭력이 너무 계속 있지만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일상들 이런 건 굉장히 닮아있다고 또 동물권 활동가들은 느낄 수 있는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폭력이 있는 지점 어디에서든 이 것들을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도축장이 현대의 아우슈비츠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동물권 활동가들은 여러분 그다음에 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느끼고 공명하는 바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도살장의 구조도 그런 아우슈비츠나 아니면은 그런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그 학살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 건축물을 굉장히 따라서 만들어서 지금 현대적인 도축장들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와 건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이어서 올해의 음악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 삐삐는 2개 써주셨거든요. 고민 중이신가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음악 플랫폼에서 올해 리캡이라고 해서 뭔가 올해 내가 많이 들었던 앨범과 음악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듣게 된 앨범인데 요한 요한슨이라고 영화 음악에 되게 유명하신 작곡가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의 오르페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ORPHEE 앨범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업할 때도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되게 잔잔하고 뭔가 평화로운 낮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게 좋은 앨범이에요. 그래서 앨범 전체를 계속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은나는 혹시 뭐 뽑으셨는지 너무 잘 뽑아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딱 정해져 있고, 저는 사실 꽂히면 그것만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취향 안 가리고, 장르 안 가리고 다양하게 듣긴 하는데, 꽂히면 그것만 듣는데, 제가 1학에 또 꽂혔어요, 다시 또. 원래도 좋아했는데, 예전에 되게 한참 좋아하다가, 다른 거 듣다가, 또 올해 꽂혀가지고 많이 들은 게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또 윤석열이 오늘 행사에 틀려고 했다가, 그걸 못 틀게 해가지고 공연 취소가 됐던 건이 있어가지고 이랑님이랑 이제 그 관련돼서 재판권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불합리하게 갑자기 취소했던 건인데 그거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저께였죠. 저희가 이제 지금 녹음한 시점이 12월 16일인데 저희 가결된 날 시위에서도 이랑님이 오셔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를 기억할 때 이랑님의 노래를 많이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뽑았고요. 저는 좀 가사를 많이 보면서 듣는 편이어가지고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너무 좋은 가사 이러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자체가 제가 이랑님의 인스타에서 봤는데, 시민분들이랑 같이 부르고 싶다. 나도 맞아요. 만약에 시위에서 부를 수 있다면 내 곡을 쓰고 싶다 해서 만든 곡이 이 곡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이 시국에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노래를 쓰셨는지,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당신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위장에서 듣는데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왜 저렇게 노래를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말 못 들려고 생각합니다. 저게 저분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포크송 특유의 그런 약간 취향 타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랑님의 노래나 신승은님 노래 같은 포크송? 말하듯이 부르는 토킹싱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취향이 안 맞거나 생소한 분들은 이게 무슨 노래야? 혹은 저 너무 좀 독특하고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맨 처음에 이랑님 노래를 들었을 때 덕후의 표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맨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빠져들고 맙니다. 맞아요. 이상해요. 이게 제가 살짝만 따라 부르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연연슨인데. 너무 좋아. 내 이름은 연연슨, 위스콘신에서 일을 하죠. 이런 가사인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건 로쿠차 구다사인데. 로쿠차, 녹차. 이랑을 사랑하는.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의 노래가 그분의 음색으로만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황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다가 가사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도 너무 좋았고, 땅엔 충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오. 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 포도주를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 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순 없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너무 능력중심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는 좋은 노래입니다. 이게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올해 음악상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랑님이. 그래서 음악계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음은 되게 통통 튀고 발랄한 것 같은데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요. 가사는 되게 위트가 있으면서도 또 되게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그 가사 그래서 이랑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내 기분에 맞춰서 사실 그게 들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이랑님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너의 리듬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첫 가사가 아마 넌 이해를 못한 것 같아로 시작하거든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올해의 책입니다. 사실 이 시국에 너무 맞는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때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만큼 소년이 온다를 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최고의 올해를 약간 상징하는 책이라고 저는 하면서 이 책을 뽑았습니다. 네, 저는 한강 작가님을 미리 삐삐가 했기 때문에 저도 뽑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소설 말고 사회학 책을 올해 좀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좀 뽑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나 완벽함에 대한 반론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올해 그걸 쭉 약간 시리즈로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하는 바가 많고 원래도 고민하고 알고 있던 부분 활동가들이나 혹은 활동가가 아니어도 저도 미디어를 계속 만들고 비건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면서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많았던 지점인데 그거를 조금 더 되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근거를 같이 대주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대안 제시까지 많이 해주는 책이어가지고 좀 생각이 좀 뜨이는 부분이 있었고 좀 언어가 생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이 성장만능주의 사회 그리고 능력중심주의 사회 약간 모두를 정상성에 우겨넣으려고 하는 사회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이 동정하다는 착각과 완벽함에 대한 반론 이미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한 번쯤 너무 유명해서 이미 읽은 것 같이 해서 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완벽에 대한 반론. 네, 아마 완벽에 대한 반론. 네. 인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올해 콘텐츠로도 사실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좋았던 것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좀 팬심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팟캐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가장 많이 들었던 팟캐스트들은 뭐 김혜리의 필름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제가 좀 빠졌던 거는 제가 방송에서 비욘세님을 샤웃아웃을 되게 많이 했죠. 네, 은나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비욘세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비욘세님의 방송에 저희 영화를 홍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와, 이메일 쓰세요, 이메일. 네, 그래서 샷아웃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자매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영혼의 노숙자. 저도 이거는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영혼의 노숙자가 편이 되게 많아요. 이제 300편이 넘나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올해 한 80편을 들은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들으셨다. 네, 그래서 저 거의 뭐 1화부터 팔로우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출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과거사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는 일자에 꼬박꼬박 챙겨 듣는 팟캐스트가 되었어요, 2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나는 좋았던 콘텐츠가 뭐가 있나요? 네, 저희 콘텐츠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잘 묶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바로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올해 나온 이제 아케인 시즌2를 뽑겠습니다. 이게 아케인 시즌1을 좋아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너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와,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진짜. TMI지만 아케인 1은 전애인이랑 봤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도 빨리 아케인 나왔으면 좋겠다. 아케인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네, 올해도 재밌게 봤고. 근데 올해 2 나왔을 때 조금 1을 좋아했던 분들 중에 약간 실망스럽다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꽤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를 알 수 있는 화려한 카메라 워크와 엄청난 이제 반짝반짝한 그런 작업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자매가 주인공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서로 아끼지만 서로 적이 됐다가 서로 전쟁을 했다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믿지 않고 배신하고 다시 또 싸우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서로 엇갈리고 다시 또 만나고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약간 엘사와 확장판? 겨울왕국의 확장판? 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세계관이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도시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와 지하세계가 이제 전쟁을 하는 지하세계 출신의 자매 이야기고 그 지하세계에 있던 그 언니가 또 이제 도시에 갑니다. 그래서 도시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도시 편이 돼요. 도시와 지하세계가 전쟁을 할 뻔하다가 또 다른 데가 침공해가지고 거기랑 전쟁을 하려고 힘을 합치는 이제 그런 대서사시가 있고요. 굉장히 스토리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혹시 전쟁 이야기나 여성 서사를 좋아한다. 잘 싸우는 여자, 뭐 레즈비언 여자 좋아하거나 퀴어 서사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이제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올해 유독 이제 여성 콘텐츠들이 많이 다시 또 한동안 또 가뭄이었다가 다시 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런 콘텐츠들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놓치셨던 분들은 아케인 다시 보셔라. 네, 이거 후기 중에 약간 웃긴 거 소개하고 싶은데 이 후기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PC안 묻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봤다. PC안 묻어도 너무 재밌다. 이런 어떤 남자분의 유튜버 후기가 있어요. 너무 PC에서 불편할 줄 알았지만 PC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다. 대부분 이게 약간 해외에서도 좀 흔히 말하는 해외에도 안티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티페미니스트나 조금 우파인 사람들, 우경화된 젊은 남자들이 이게 롤 기반의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롤 팬이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PC 묻었어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는 이제 굉장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많이 보십시오.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올해 이룬 거 이제 하나씩 뽑아보려고 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저는 1분기에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작업을 했던 디톡스 하우스. 맞아요.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돌이켜봐도 힘들었어요. 재밌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디톡스 하우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해한 예능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비건 먼지 검색해서 디톡스 하우스 봐주시고 다음에 올해 중간중간에 이제 작년에 썼던 책이 나왔던 거 뭐 이거는 올해 이룬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작년과 올해 이렇게 이룬 것 근데 또 함께는 영화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빴어요 진짜.
저는 이걸 함께 하면서 책 말고 이제 디톡스하우스랑 영화는 함께 했고, 저 개인적으로 남미세 페미니스트 연재한 거, 그게 이제 섹슈얼리티 글쓰기 글방 다니면서 글을 쓰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연재를 했었던 거랑 또 마케터 일을 계속 조직에서 하다가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서 이제 기후 캠페인도 하게 되고 뭐 페미니즘 콘텐츠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회변화 캠페인 PM으로서 이제 연재는 아니고 한 번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글쓰기 경험도 굉장히 1년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다 글쓰기네요. 네, 글 쓴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연재했던 글 생각하면은 제 인생 중에서 좀 커다랗게 남아있는 큰, 성취라고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글 쓰는 순간들이 좀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글을 쓰면 내가, 그때 뭔가 내밀하게 가지고 있던 걸 사실 공간 이런 것들 제약 없이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표현하려면 그런 것들에서 그냥 내가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이런 것들에서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올해 새로 해본 거를 한번 찝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삐삐는 올해 새로 처음 한 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놀랍게도 운동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헬스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저도 헬스를 처음 하셨군요. 네, 그래서 PT도 올해 처음 받아봤고요. 그래서 저의 첫 PT 쌤과 30회 PT를 마치고 추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와우. 너무 운이 좋다. 너무 잘 만났다. 네. 그래서 그 30회 PT를 못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헬스를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게 저에게 큰 성취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은나는요? 전 새로 해본 건 역시 대학원 공부죠. 대학원 준비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에도 이어서 할 것 같고,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4년을 함께 회고해보았어요. 네. 사실 이제 회고하면서 느끼는 바는, 은나가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팟캐스트 비욘세 들으면 나오시는 미루시는, 분 성함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출연진 분의 한 중이 박사 과정에 계시다가 졸업하시고 교수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은나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대학원 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고 있는 날까지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길 바라면서,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내년을 맞아보길 기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윤이 없는 한국을 기대하면서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올해 해고에 관련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 저희가 다음 해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 그램과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는 게 먼지라는 채널에 국정백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마포 FM과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